여러분 반갑습니다. RAD 스튜디오 10.3 리오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10.3 리오에 추가되고 개선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자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현재 대부기업에서 델파이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웨비나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하거나 화면에 있는 테크 게시판과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아이데라 개발 툴 부분의 변화부터 소개합니다. 뭐가 많아졌죠? 아이데라의 개발 툴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엠바카데로를 중심으로 센차, 프로아라, 홀토마토 등이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엠바카데로는 RAD 스튜디오, 즉 델파이와 C++ 빌더를 제공하고 더불어 아주 가볍고 강력한 RDBMS인 인터베이스, 그리고 레스트 기반 턴키 방식 미드웨어 서버를 개발할 수 있는 RAD 서버를 제공합니다. 센차, 익숙하신 이름일 겁니다. 아주 강력한 HTML5 기반 클라이언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EXT.js, 리액트의 강력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기술인 EXT 리액트, 자바 기반으로 EXT.js를 개발하는 GTX, 웹 클라이언트 테스팅 도구인 센차 테스트까지 센차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웹 에디터 전문 기업인 프로아라와 비주얼 어시스트를 개발하는 홀토마토 등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기업의 노하우를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엠바카데로의 RAD 서버와 센차의 EXT.js를 연동하는 작업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RAD 스튜디오를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RAD 스튜디오는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폭넓은 사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윈도우즈 10용 강력한 VCL 컨트롤을 제공하고 윈도우, 맥, 모바일 개발을 위해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RAD 스튜디오는 델파이와 C++를 지원하며 다양한 기업용 서비스를 매우 강력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는 윈도우 10용 강력한 VCL 컨트롤을 제공하고 윈도우, 맥, iOS 및 안드로이드용 파이어몽키 크로스 플랫폼을 시각적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RAD 스튜디오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메이저 운영체제를 모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윈도우 10부터 OX10 모하비, 그리고 리눅스 64비트,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파이와 iOS 12까지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 모든 멀티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3 리오의 기능을 알아보기 앞서 간단히 최근 몇 개월간 추가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페셔널 에디션의 모바일, 즉 iOS와 안드로이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C++ 빌더에서 CMak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운 VCL 컨트롤과 손쉽게 컴포넌트의 주요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퀵 에디터가 VCL과 파이어몽키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E 다크 테마가 지원되고 직관적이고 통일된 컴포넌트 아이콘들로 새로워졌습니다. C++ 컴파일러와 링커가 형성되었고 RAD 서버는 센차의 EXT.js와 연동하는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파이와 C++ 빌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이 출시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기능이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0.3 리오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32에서 C++ 17을 지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C++ 11을 사용했었고요. 이제는 C++ 17을 지원해 그 중간에 있는 C++ 14까지 모두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라인 변수 선언과 커스텀, 레코드 매니저 등 다양한 현대적인 문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컨트롤을 지원하며 파이어몽키의 안드로이드 Zo더와 API 레벨 26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델파이, C++ 빌더 개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는 여전히 윈도우죠. 그중 윈도우 10, 윈도우 10 API를 추가 지원하고 퍼 모니터 버전 2 등 하이 DPI를 통해 서로 다른 모니터 해상도에 적절한 UI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전반적인 ID, UI가 대대적으로 멋지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RAD 서버, 좋은 선택이죠. 범용적인 REST API를 아주 손쉽게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품질과 성능 개선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AG 서버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other. 자, RAG 서버 카테고리에서 RAG 서버 패키지를 선택해서 OK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소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은 저희 이번 버전과 같이 리오 할 테고, 파일 타입은 데이터 모듈.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피니시 누른 다음에, 자, 저희는 이제 할 것들은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제이슨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연결은 파이어닥을 이용할 거고, 파이어닥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자, 도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캐릭터 셋을 UTF-8로 선택해서 데이터들을 한글로 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로그인 프롬프트 속성도 false로 지정을 하고, 자, 실제 쿼리를 할 FD 쿼리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도서 정보를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쿼리 내용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도서 정보 내용이 나온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회된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EMS 데이터셋 리소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제공해 줄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공할 엔드포인트 목록과 아이템과 신규 생성과 수정과 딜리트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지 리소스 서픽스를 통해서 지정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시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실행을 제가 해놨었네요. 자,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도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징을 다뤄야 되겠죠. 그럼 페이징 기능까지 이 컴포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파라미터의 네임은 뭐 P로 잡고 페이지 사이즈를 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전체 목록이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P를 1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내용들, 이런 형태의 페이지, 페이지에 대한 페이징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G 서버 상당히 막강해졌죠. 더 뭐 사용하기 편했지만 더욱더 사용하기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RAG 서버 라이센스 설명드리겠습니다. RAG 서버는 개발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개발용 라이센스는 RAG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배포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단 하나의 단독 서버에 무료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이전 버전부터 포함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아키텍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사이트 여러 개의 이제 사이트에 뭐 무료로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뀐 IDE에 대해 알아봅니다. 10.3 버전에서는 다양한 UI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IDE와 프로젝트의 옵션은 전반적인 UI 재정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간격과 정렬을 적용했고 적절하게 공백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항목들을 명확한 카테고리에 맞게 페이지를 재설정했습니다.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이름을 변경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의 타이틀 바에서 옵션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대화 상자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게디 패키지 매니저는 목록 방식으로 스크롤링 되도록 되었고, 아이템 추가 대화 상자도 현대적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컴파일 대화 상자는 힌트, 워닝, 에러 등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등 모든 것들이 현대적으로 표현됩니다. 메인 윈도우는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새로운 라이트 그리고 다크 스타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품의 첫인상을 개선해주고 장시간 사용하는 개발 도구의 특성상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어 눈의 피로를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아이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IDE는 전반적으로 블루 톤의 스타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바, 그리고 어떤 탭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어떤 속성에 대한 글자 등등도 파란색 계열의 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다크 테마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크 테마는 10.2.3 버전에서 처음 추가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테마를 또 다시 새롭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테마도 한번 볼까요? 자, 라이트 테마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블루 계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D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탭을 선택했을 때나 어떤 패널, 그리고 어떤 속성을 선택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강조되는 색상들이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높이들도 재조정을 통해서 훨씬 더 한눈에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고 마우스와 키보드가 어디에 입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적용하거나 또는 ID 인사이트, ID 내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ID에서 제공되는 메뉴나 프로젝트 옵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ID 인사이트도 제목 표시줄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옵션과 ID 옵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트리들도 현대화된 트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개별적인 페이지들도 재정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같은 카테고리별로 이동하기도 하고 메뉴의 이름을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당하는 옵션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 창의 이제 제목 표시줄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옵션들을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옵션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툴스의 옵션에서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제목 표시줄에서도 검색창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이얼로그들 한번 보면은, 자, 툴스의 게딧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에서도 기존에는 카드 형태의 총 8개씩 한 페이지씩 보여줘였는데 목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좀 더 많은 목록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제목 표시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 예쁘게 변경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는 현재 힌트, 워닝, 에러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오류가 났을 때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 S를 변수를 환원하지 않고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에 대한 아이콘 등과 같이 한눈에 어떤 항목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드 완성입니다.
델파이는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좋은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매우 큰 프로젝트에서도 빠르게 표현되도록 개선 및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C++과 C++17은 더욱 정확한 코드 완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완료 결과를 더욱 빠르게 비동기로 제공해 지연 없이 입력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LSP, Language Server Protocol과 C-쿼리를 이용을 합니다. 기타 .NET 프레임워크가 4점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RAG 스튜디오는 윈도우 7 이상의 최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PC에 .NET 4점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IDE에 위치한 엠바카드로 커뮤니티 툴바가 이번에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 4월 18일 최신 윈도우 SDK를 설치해 최신 SDK와 API를 제공을 합니다. 라이브 바인딩은 UI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에 많은 컨트롤들이 있는 큰 규모의 폼에서는 느렸는데 이번에는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IDE 픽스팩도 개선 및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10.3 리오에 추가된 문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델파이는 안정적으로 문법 향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언어를 개선하고 언어를 현대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0.3에 추가된 인라인 변수 선언과 같은 경우도 현대적인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컴파일러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안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되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C++ 빌더 개발자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윈32용 C++ 17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윈32 이외의 플랫폼은 다음 버전에서 아마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몇 년 만에 가장 중요한 C++ 컴파일러 업데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엠바카드로에서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두 언어를 모두 지원하는 맥OS 64비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델파이 문법 살펴보겠습니다. 인라인 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언부에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구형부에서 선언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죠. 하지만 인라인 변수에서는 화면의 코드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의 값을 직접 지정하는 등의 한 줄로, 즉 인라인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루프 변수 i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언부에 선언하러 이동했다가 다시 구현부에서 구현하는 등의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라인 변수를 통해서 for 루프 변수도 인라인 변수로 사용을 할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라인 변수를 선언할 때도 이제 범위 begin end에 따라서 이 인라인 변수의 수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데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라인 변수도 일반적으로는 이 변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라인 변수에 대한 타입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타입을 유추하는 그런 문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릭 타입을 지정할 경우에는 코드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것도 이렇게 생성하는 시점에 코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경우에 상당히 코드를 짧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생겼고요. 자, 다음 커스텀 레코드 관리. 자, 레코드에 대한 자동 메모리 매니저를 재정의해서 생성자라든지 초기화하는 등 그리고 복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변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생성자 하면은 어떤 것들에 대한 크리에이트를 가지고 어떤 생성할 때 어떤 코드를 호출하는 경우에 생성자가 사용했는데 이 레코드에도 생성자와 소멸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레코드는 보통 이제 크리에이트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다 사용하는 시점에 소멸자가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를 복사하는 그런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법 변경이 있습니다. 바로 ARC에 대한 변경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오토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예전부터 인터페이스 부분에 ARC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바일 컴파일러가 추가가 되면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오토 레퍼런스 카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 레퍼런스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들을 참조하는 횟수를 관리를 하고, 이 참조가 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참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객체를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자, 이 ARC의 전체적인 방향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리눅스 64비트 컴파일러가 그 ARC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성능적인 이유도 있고, 이 메모리 모델의 이제 복잡성이 있습니다. 자, VCL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10 몇 년 전부터 사용했었는데, 요것들을 ARC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그죠? 그렇다고 ARC를 사용을 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ARC와 논 ARC 두 가지 메모리 모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메모리 모델의 복잡성을 좀 제거하고 하나의 메모리 모델로 집중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ARC는 아직 모바일 컴파일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 ARC를 제거함으로써 안시 스트링과 안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추가가 됐네요. 자, 그리고 C++에서 호환성 향상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4바이트에서 8바이트 사이에 레코드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방식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의 성능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델파의 문법을 데모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변수 선언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에서 선언부의 변수를 선언하고 구현부에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라인 변수를 통해서 구현부에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초기화하는 것들을 한 줄로 인라인 변수에 한해서 한 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줄의 인라인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라인 변수의 경우에서는 이 비긴과 엔드 범위에 따라서 이 인라인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i 같은 경우에는 비긴과 이 함수의 비긴과 엔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if 조건 안에 있는 j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else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if 문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 j 같은 경우에는 이 if 문에 있는 begin end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수만 있고요. 그 외에서는 이 변수를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라인 변수의 범위는 begin과 end 사이에서 유형하고 그리고 그 수명도 이 begin end 사이에서 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인라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고도 타입을 유출하게 됩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4바이트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작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타입을 유추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타이핑하는 게 많지가 않겠지만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런 변수에 대한 타입을 좀 어렵게 지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짧은 코드들에서는 이렇게 제너릭에서도 그 변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아주 좀 더 코드가 훨씬 더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T 딕셔너리 타입 같은 경우 이러한 타입들을 원래는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크리에이트 할 때도 어떤 타입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입 유추 기능을 이용하면 제너릭에서는 훨씬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에서도 이렇게 인라인 그 상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선언되어 있던 함수들을 참조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포문에서는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죠, 보통. 그리고 for 루프 변수에 대해서도 인라인 변수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코드를 좀 수월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조체. 자, 생성자와 소멸자, 그리고 그 카피 연산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코드를 선언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전 버전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났었어요. 보통 이제 생성자라고 하면 점 크리에이트를 호출할 경우에 호출할 경우에 요게 이제 호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레코드는 좀 다릅니다. 레코드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시점에 이 컨스트럭터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되고, 이 사용을 다 마쳤을 때 디스트럭터,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레코드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코드를 복사하는 과정들도 이 카피 연산자, 어자인 연산자를 통해서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자, 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 자, 이 레코드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자, 이 레코드의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 이 밸류 값을, 초기화 값을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자인 그 카피 연산자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의 소스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밸류 값을 복사하도록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출력하게 되면 크리에이터에서 로그가 출력될 거고, 데스트로이에서도 로그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는, 자, R1에는 20을 넣고 그걸 이렇게 복사를 했죠. 그럼 아마 요 로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코드 생성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시점에 크리에이트가 자동으로 사용이 호출이 되고, 이 사용을 마치는 시점에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레코드 이제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변수를, 두 가지 레코드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이제 크리에이트와 이 과정을 통해서 어자인 연산자가 호출이 돼서 이 내용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7입니다. 10++17은 클랭이 강화된 윈32 컴파일러와 툴체인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클랭이 강화된 윈32 컴파일러로 이 10++ 런타임 라이브러리 RTL과 2018년 에디션의 디컴웨어 STL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0++17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전 버전까지 10++11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버전이 10++14의 다양한 문법들도 더불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완성도 대폭 개선돼서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를 비동기로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RAG 서버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other. 자, RAG 서버 카테고리에서 RAG 서버 패키지를 선택해서 OK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소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은 저희 이번 버전과 같이 리오 할 때고, 파일 타입은 데이터 모듈.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피니시 누른 다음에, 자, 저희는 이제 할 것들은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제이슨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연결은 파이어닥을 이용할 거고, 파이어닥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자, 도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캐릭터 셋을 UTF 파일로 선택해서 데이터들을 한글로 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로그인 프롬프트 속성도 false로 지정을 하고, 자, 실제 쿼리를 할 FD 쿼리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도서 정보를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쿼리 내용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도서 정보 내용이 나온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회된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EMS 데이터셋 리소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제공해 줄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공할 엔드포인트, 목록과 아이템과 신규 생성과 수정과 딜리트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지 리소스 서픽스를 통해서 지정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시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실행을 제가 해놨었네요. 자,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도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징을 다뤄야 되겠죠. 그럼 페이징 기능까지 이 컴포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파라미터의 네임은 뭐 P로 잡고 페이지 사이즈를 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전체 목록이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P를 1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내용들, 이런 형태의 페이지, 페이지에 대한 페이징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G 서버 상당히 막강해졌죠. 더 뭐 사용하기 편했지만 더욱더 사용하기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RAG 서버 라이센스 설명드리겠습니다. RAG 서버는 개발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개발용 라이센스는 RAG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배포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단 하나의 단독 서버에 무료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이전 버전부터 포함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아키텍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사이트, 여러 개의 이제 사이트에 뭐 무료로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조체, 자, 생성자와 소멸자, 그리고 카피 연산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코드를 선언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전 버전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났었어요. 보통 이제 생성자라고 하면 .create를 호출할 경우에 호출할 경우에 요게 호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레코드는 좀 다릅니다. 레코드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시점에 이 컨스트럭터 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되고, 이 사용을 다 마쳤을 때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코드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코드를 복사하는 과정들도 이 카피 연산자, 어자인 연산자를 통해서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자, 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 자, 이 레코드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자, 이 레코드의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 이 밸류 값을, 초기화 값을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자인 카피 연산자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의 소스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밸류 값을 복사하도록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출력하게 되면 크리에이터에서 로그가 출력될 거고, 데스트로이에서도 로그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는, 자, R1에는 20을 넣고 그걸 이렇게 복사를 했죠. 그럼 아마 요 로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코드 생성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시점에 크리에이트가 자동으로 사용이
호출이 되고 이 사용을 마치는 시점에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레코드 이제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변수를, 두 가지 레코드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이제 크리에이트와 이 과정을 통해서 어자인 연산자가 호출이 돼서 이 내용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7입니다. 10++17은 클랭이 강화된 윈32 컴파일러와 툴체인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클랭이 강화된 윈32 컴파일러로 이 10++ 런타임 라이브러리 RTL과 2018년 에디션의 디컴웨어 STL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0++17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전 버전까지 10++11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버전이 10++14의 다양한 문법들도 더불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완성도 대폭 개선돼서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를 비동기로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10.3 리오의 RTL과 데이터 업데이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컬렉션, T-스트링 리스트, T-리스트, 제너릭 T-리스트, TQ, T-스택 등의 증가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러한 데이터 컬렉션의 허용량에 가까워지면 2배로 허용량을 증가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을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스트링 빌더는 메모리 증가 전략, 중복된 코드 제거 및 구현, 정리를 포함해 성능 향상을 목표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정확성과 파싱 성능 개선, 성능 향상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 ASCII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 지원 등으로 문자율 생성, 성능 향상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활용하는 제너릭, 개인적으로 참 유용하고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대폭 성능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너릭 T 리스트의 add 메소드가 기존에 비해 대략 3배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반 INI 파일 관리 객체인 tmem INI 파일도 성능 향상이 되었고요. 윈도우에서 UTF-8 16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ZLIB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닥 및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파이어닥의 드라이버들이 업데이트 및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MySQL, MariaDB, SQL 서버, 포스트그레 SQL, 그리고 파이어버드, 몽고DB, 인터베이스, SQLite, SQL Anywhere 등등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FD 배치 무브, 제이슨 라이터 및 최적화된 배치 무브를 10.2.3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이슨 파일을 제공을 할 때 기존에는 파이어닥에 있는 제이슨 포맷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원하는 구문의 이제 제이슨 포맷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T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에 include props in delta 속성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 데이터 스냅에서는 DS REST 커넥션의 Secure Protocols 속성이 추가가 되었고 데이터 스냅의 REST에서 컨텐츠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HTTP REST 클라우드. 자, HTTP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 최적화 및 개선이 되었고 마임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accept 헤더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T REST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이벤트 및 속성이 추가가 되었고 SOAP 클라이언트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네이티브로 HTTP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HTTPS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아주어 스토리지 에뮬레이터 기능과 최근 추가된 아마존 웹서비스 S3 지역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RAD 서버 강화입니다. 성능 향상과
향상된 메모리 관리가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엔드포인트 특성을 매핑할 수 있는 컨텐츠 타입과 액셉트 기반 URL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과 HTTP 메소드를 사용자 메소드 이름으로 매핑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 정의 클래스 및 컴포넌트 요청을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처리 데이터셋과 파일 폴더를 바로 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인 TEMS 데이터셋 리소스와 TEMS 파일 리소스 등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AG 서버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other. 자, RAG 서버 카테고리에서 RAG 서버 패키지를 선택해서 OK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소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은 저희 이번 버전과 같이 리오 할 테고, 파일 타입은 데이터 모듈.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피니시 누른 다음에, 자, 저희는 이제 할 것들은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제이슨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연결은 파이어닥을 이용할 거고, 파이어닥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자, 도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캐릭터 셋을 UTF 파일로 선택해서 데이터들을 한글로 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로그인 프롬프트 속성도 false로 지정을 하고, 자, 실제 쿼리를 할 FD 쿼리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도서 정보를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쿼리 내용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도서 정보 내용이 나온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회된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EMS 데이터셋 리소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제공해 줄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공할 엔드포인트 목록과 아이템과 신규 생성과 수정과 딜리트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지 리소스 서픽스를 통해서 지정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시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실행을 제가 해놨었네요. 자,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도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징을 다뤄야 되겠죠. 그럼 페이징 기능까지 이 컴포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파라미터의 네임은 뭐 P로 잡고 페이지 사이즈를 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리오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전체 목록이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P를 1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내용들, 이런 형태의 페이지, 페이지에 대한 페이징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G 서버 상당히 막강해졌죠. 더 뭐 사용하기 편했지만 더욱더 사용하기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RAG 서버 라이센스 설명드리겠습니다. RAG 서버는 개발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개발용 라이센스는 RAG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배포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단 하나의 단독 서버에 무료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이전 버전부터 포함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아키텍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사이트, 여러 개의 이제 사이트에 뭐 무료로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RAD 스튜디오 10.3 리오, 먼저 새로운 문법 기능들이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C++ 17이 윈도우 32용으로 추가가 되었고, 델파이 영역에서는 인라인 변수 선언과 인라인 변수 시의 타입 유추, 그리고 델파이 레코드 관리하는 기능들이 문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몽키 안드로이드 Z 오더, 그리고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컨트롤이 추가가 되었고, API 레벨 26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10, 윈도우 스토어, WinRT, VCL, 그리고 하이 DPI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IDE가 깔끔해졌죠. 현대화되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좋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제이슨과 EXT-JS의 통합, 그리고 업데이트된 파이어닥 드라이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TL 부분은 제이슨이 성능 향상되었고, 데이터 컬렉션의 증가 정책이 변경이 되었고, 레그 익스프레스 정규 표현식이 개선이 되었고, 레스트와 소, 그 이상 등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RAD 서버 아키텍처 확장 및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 무엇보다 대규모 품질 및 성능 향상이 전반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엔바카드에서는 10.3 리오는 가장 큰 출시 중 하나라고 자신 있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빨리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RAD 스튜디오 10.3 에디션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델파이 커뮤니티 에디션과 C++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죠. 요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의 일부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제약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무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이제 학습용이나 이제 소규모 이제 스타트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에디션이고요. 자, 프로페셔널 에디션에는 모바일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B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번거롭지 않게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냅이 포함되어 있고 완벽한 파이어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AD 서버도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 프로페셔널은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싱글 사이트의 RAD 서버를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IB 토고, 즉 암호화된 인터페이스 인베디드 DB를 모바일에 배포할 경우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에디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아키텍트 에디션은 자, 아쿠아 폴더에 그 아쿠아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차 EXT-JS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이 아키텍트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가격만 해도 상당히 비싼 거죠. 그리고 RAD 서버 멀티 사이트 배포 라이선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여러 개의 서버에 RAD 서버를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제공했던 ER 스튜디오 개발자 에디션과 DB 파워 스튜디오 개발자 에디션은 제공이 중단이 되었지만 기존 고객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퀘스천, 프로그램이나 테크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